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별일 없는 만남이었는데 집에 와서 곱씹어보면 그 말은 왜 했을까? 굳이 저 얘긴 안 해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피로와 감정 잔여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감정이 훨씬 더 강하게 남습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어긋난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래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솔직해질수록 관계를 잃는다. 이 말이 처음엔 굉장히 거슬리실 겁니다. 친구 사이에 솔직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친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와 수많은 상담 사례가 말해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속여야 하는 5가지. 여기서 말하는 속임은 거짓말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 5가지를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편안해지는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멀어졌구나. 지금부터 심리학 교수가 정리한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왜 나이 들수록 솔직함이 관계를 망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친구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은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바뀌는 인간의 심리 구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민감도 증가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비교에 더 예민해진다. 젊을 때는 앞으로 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덜 아픕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과다. 이때 친구의 말 한마디, 사는 이야기 하나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와의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웃고 넘기던 말도 지금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솔직한 말이 정보가 아니라 평가로 들린다. 심리학적으로 중년 이후의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상대에겐 내 삶을 판단했다는 느낌으로 남습니다. 관계를 잃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 젊을 땐 관계 하나쯤 끊어져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 친구를 만들 기회는 줄고 깊은 관계는 더 귀해지고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게 바로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의 정체입니다. 핵심 정리.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인간관계는 솔직함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안전함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솔직한 사람 대신, 바른 말 하는 사람 대신,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속여야 하는 것, 즉, 친구 앞에서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솔직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관계가 틀어집니다. 본인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친구의 현재 상태보다 내 인생과의 비교로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무심코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 연금이 생각보다 잘 나와. 집값이 좀 올라서 마음이 편해졌어. 자식이 이번에 자리를 잘 잡았어. 여행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다녀. 이 말들 자랑하려고 한 말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상 공유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왔다. 너는 지금 어디쯤이냐? 이 순간부터 대화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교의 장이 됩니다. 왜 잘 산다는 이야기는 특히 위험할까? 첫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미 인생의 결과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희망보다 이미 이렇게 굳어졌다는 감각이 강합니다. 둘째, 경제자녀 생활 수준은 자존감의 핵심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비교가 발생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내 선택이 틀렸다는 느낌, 내 인생이 평가당했다는 느낌. 이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부터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심리학 교수가 권하는 관계형 표현.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낮춰 말해야 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는 건 다 힘들어. 별로 달라진 건 없어. 요즘은 그냥 조용히 지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 친구 관계에서 행복성 공유율은 공유할수록 줄어든다. 관계는 누가 더 잘 사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편안한지를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족에게는 솔직해도 됩니다. 전문가에게는 솔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조절된 솔직함만 허용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꼭 말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것, 두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부. 두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생각과 가치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 하십니다. 아니, 친구 사이인데 생각도 말 못합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각 표현이 위험해질까? 젊을 때의 생각은 의견이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토론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시기의 생각은 살아온 선택의 결과이고 견뎌온 시간의 결론이며 내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논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각을 건드리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 자체를 부정당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특히 위험한 주제들, 아래 주제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솔직해지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정치 이야기, 사회 문제에 대한 판단, 자녀 교육 방식, 노후 준비, 돈 쓰는 철학,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평가. 이 주제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심리학적 사실 하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훨씬 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다툼은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웃는다. 하지만 다음 약속은 잡지 않는다. 이게 중장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이별 방식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 관계를 지킨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완충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잘 몰라서 말하기가 어렵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 그건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이 말들은 의견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친구는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편안해야 할 사람이다. 생각을 나누고 싶을수록 조금 숨기셔야 합니다. 그게 비겁함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부분 이건 솔직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4부. 세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건강 상태. 이 부분은 의외로 관계를 가장 빨리 피곤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이야기는 공감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거의 항상 부담이나 비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건강 이야기가 위험해지는 두 가지 경우. 1.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처음에는 친구도 걱정합니다. 어디가 아프다더라. 검사는 어땠다더라.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해줄 말이 점점 없다. 만나면 또 아픈 얘기일 것 같다. 감정적으로 무겁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를 피합니다.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너무 건강해 보일 때. 반대로 난 아직 아무데도 안 아파. 검진 결과가 다 좋더라. 난 약 하나도 안 먹어. 이런 말도 상대에겐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드냐?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건강 역시 비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 대화의 진실. 건강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서적 무게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과 비교하고 자기 미래를 떠올립니다. 그 결과 불안하거나 지치거나 피하고 싶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안전한 건강 표현. 심리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럭저럭 관리하면서 지내. 나이 들면 다 비슷하지 뭐. 큰 문제는 없어. 병원 다니면서 조심하고 있어. 이 말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끌어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원칙 하나. 건강은 자세히 말할수록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건강 이야기는 의사에게, 가족에게, 전문가에게 하십시오. 친구에게는 안부 정도만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가장 힘들어하지만 막상 말하면 관계가 약해지는 것, 네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5부. 네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외로움과 고독.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힘들어하지만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공감을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솔직히 말하면 왜 위험할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의 외로움을 책임져야 하나? 만나면 감정적으로 소모될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겉으로는 위로해도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이런 표현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아. 이 말들은 진심일수록 상대에게는 감정적 의무로 다가옵니다. 관계를 지키는 완충 표현.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권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 조용한 게 오히려 편해. 사람 많이 안 만나도 괜찮더라.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이 좋아. 이 말의 핵심은 나는 감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친구 관계는 서로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는 관계다. 외로움은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조심해서 나눠야 할 감정입니다. 6부. 다섯 번째로 속여야 할 것. 상대에 대한 내 속마음과 평가. 이건 가장 치명적이고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 솔직한 평가는 관계를 망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정직한 평가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공격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친구에게서 조언보다 존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내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볼 땐 내 선택이 틀렸어. 이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버리는 말입니다. 이 순간 관계는 거의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지. 내 입장도 이해는 돼.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관계를 살려둡니다. 핵심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속여야 하는 5가지. 1.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비교를 만들지 않기 위해. 2. 내 생각과 가치관, 정체성 충돌을 피하기 위해. 3. 내 건강 상태, 부담과 열등감을 남기지 않기 위해. 4. 내 외로움과 고독,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 5. 상대에 대한 평가와 충고, 존중을 지키기 위해. 이 5가지는 숨긴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솔직한 사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오래간다. 우리는 흔히 진짜 친구면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다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친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엔딩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한 대화, 옳음을 증명하는 대화보다 서로를 편안하게 남겨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친구를 만나면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넘기십시오. 그게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